지금 대한민국은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다방면에서 위험에 빠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진행된 정광훈 목사의 애국포럼 내용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올바로 설 것입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목사로 부름받아서 한 동네에서 목회 잘하고 부흥회 잘하고 그리고 주님 열심히 섬기면 나라와 국가와 사회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 할 일을 다 하는 줄 알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다른 분들이 사는 5배의 몫을 나는 그렇게 부지런하게 정말로 주님을 섬기며 살았어요. 살았는데 소위 지나간 좌파 정권이라고 하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지나면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야, 이러다가는 나라가 이게 인민공화국이 올지도 모르겠다. 왜 갑자기 나라가 이렇게 되냐? 이런 기도하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그런 감이 들어서 이거 나 혼자 그런 생각인가, 다른 분도 그런 생각이 드는가 해서 아까도 내가 전화해서 한참 통화했지만 텔레비 설교자는 장경동 목사 알지요? 내가 아까 밥 먹을 때도 통화했지만 TV 설교자는 장학일 목사, 이게 전부 나하고 30년 친구요. 그래서 내가 장학일 목사한테 물어봤어. 장경동한테 물어서 아이 이거 봐봐, 나는 말이야 자꾸 기도하는데 나라가 인민공화국이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지도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목사들 마음속에 갑자기 대한민국이 인민공화국 같은 그런 두려움이 왜 생기냐 이거야. 이러한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던 찰나에 내가 지금 애국운동에 나오게 된 동기가 하나 일어났어. 갑자기 뭐냐, 내가 늦게 낳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전애녹이요. 전애녹. 죽지 말고 승천하라고 내가 이름을 전애녹이라고 지었어. 초등학교 5학년, 지금부터 5년 전에 이놈이 학교를 갔다 오더니, 아니 내가 데리고 온 아들이 아니에요, 친아들이요. 친아들, 정광훈 목사의 친아들, 늦게 낳은 아들이요. 이놈이 학교를 갔다 오더니 세상에 책상 앞에 우리 아들이 써놓은 거 한번 봐요. 책상 앞에 공부하는 책상에 볼펜으로 쓴 것도 아니고 매직잉크로, 교회에 있는 매직잉크를 갖다가 크게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아 읽어봐. 시작. 부시추교 이렇게 써놨어. 근데 교회 마당에 놀고 있는 우리 아들을 불렀어요. 전해놓 그랬더니 전해놓 그래 일로 와봐. 아빠가 혼내키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한번 그냥 물어보려고. 뭔데? 그래. 일로 와봐. 이게 뭐야? 내가 그랬더니 벌써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빨갱이들은 눈이 달라요. 갑자기 우리 애 눈이 밑으로 샥 그렇게 홀기더니 샥 가리뜨더니 음성을 정상 음성에서 바로 밑으로 쫙 깔면서 가성을 딱 익히면서 눈을 밑으로 샥 뜨는데 그때 눈을 보니까 꼭 유시민이 눈하고 비슷해. 이 빨갱이들은 눈이 달라. 그러면서 뭐라냐, 부시 추격, 힘을 줘서 부시 추격 그래. 부시가 누구야? 그랬더니 미국 대통령이잖아. 미국 대통령을 너가 왜 죽이는 거야?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이 죽이라 그랬거든. 목소리를 꼭 귀신같이 내고 있어.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계셔. 그 장로님을 불렀어. 장로님, 저 우리 아들 전해녹 담임 선생님의 뒷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 왜 그러냐고 물어. 이놈이 학교 갔다 오더니 공부는 안 하고 부시를 죽인다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벽에다가 부시 사진 신문에 난 거 그걸 걸어놓고 칼 가지고 붕 찍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그거 조사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보실 때
혹시 정교조라고 보십니까? 그래, 정교조. 정교조 보지. 그 학교 선생님들이잖아. 교원 단장이잖아. 그랬더니 목사님의 아들 전해녹 담임 선생이 정교조입니다. 그래. 그때부터 5년 동안을 제가 정교조가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고 5년 동안을 뒤를 조사를 해봤어. 정교조가 없는 맑은 세상이라고 쓴 책을 쓴 이계성 교장 선생님, 전라남도 저 남은 지방에서 시골 중학교 선생님이 목숨 걸고 정교조와 싸우는 선생님이 있어. 지금도 현역 선생님이요. 목숨 걸고 싸워요. 그 사람은 정교조가 있는 이상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다 해가지고 처절하게 싸우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 정재학 선생님, 그분은 오늘 여기 대화 나왔으면 아마 여러분 나중에 막 그냥 피눈물 날 겁니다. 그분이 그 정교조에 대해서 말하는 거 보면 서울에서 목사님들 내가 이 포럼할 때는 그분을 불러 올려요. 직접 한번 들어보자고. 그 찾아다니면서 제가 쭉 조사를 하고, 또 우리 교회에 정교조 아닌 집사님을 일부러 정교조에다가 내가 집어넣었어. 그리고 돈을 내가 대줬어. 거기다가 돈 많이 내라고. 그랬더니 계급이 빨리 올라가. 그것도 돈 많이 내니까 빨리 올라가. 그 정교조에 깊이 침투시켜서 정교조가 뭐 하는지를 다 보고를 받게 돼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자, 5년입니다. 5년 동안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한마디를 들으면 5년을 버는 거야. 내가 5년 동안 조사한 것을 여러분에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 있는 정교조는 제일 많을 때 18만 명이에요. 18만 명. 몇 명? 지금은 위장 탈당을 하고 바깥에서 하도 정교조 나쁘다 하니까 일부러 몸집을 줄이려고 위장 탈당하고 지금 한 5만 6만 명이 남았어. 그런다고 정교조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정교조가요, 지금 오히려 실제 정교조에 가입 안 해도 실제 정교조의 마음을 가지고 정교조와 함께 일한 교사들이 35만 명이에요. 대한민국에 35만 명이에요. 잘 들으세요. 35만 명. 몇 명이요? 정교조라는 욕을 안 먹으려고 일단 거기에서 탈퇴해서 명단에 빠져 있으나 속은 정교조요. 요게 35만 명이에요. 정교조는 내가 5년 조사해 보니까 딱 결론 하나가 뭐냐? 대한민국을 인민공화국을 만들려고 그래요. 안 돼. 따라서 안 돼. 다시요. 안 돼. 따라 해봐. 그건 안 돼. 이 자식이 말이야. 다 망한 놈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니까 지금 와서 뭐라고? 대한민국을 인민공화국을 만들겠다? 누구 맘대로? 누구 맘대로 이놈들아? 정교조 35만 명은 모든 학교에서 뭘 가르치느냐? 내가 다 조사해서 확인했어. 6.25를 북침이라고 가르쳐. 6.25 전쟁이 북한이 일으킨 게 아니고 한국이 일으켰다 그래. 나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 6.25를 우리가 일으킨 거요? 북한이 일으킨 거요? 여기도 빨갱이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6.25를 북한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 한국이 6.25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한미군이 침략군으로 한국에 왔다라고 가르치고, 대한민국은 역사에서 안 태어나야 될 나라인데 미국이 이승만이라는 간첩을 보내가지고 안 생겨야 될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은 역사에서 없었어야 될 나라다. 이렇게 가르쳐요. 모든 애들을. 특별히 또 교회 쪽으로는 얼마나 무섭게 가르쳤냐? 교과서에 이렇게 써놨어. 교회는 외세의 앞잡이가 되어 민족 분단의 원흉이 되었다. 이게 교과서야. 이게. 아니, 교과서가 교회는 외세의 앞잡이가 되어 민족 분단의 원흉이 되었다. 야, 이놈들아. 그걸 교과서라고 만들었냐? 내가 교회 맞으면서 요 대한민국 포럼을 하면 꼭 3명, 4명이 가요. 중간에 딱 일어나서 나가요. 오늘은 그런 사람 없기를 바라고. 혹 못 들어준다. 도대체 저게 말이냐? 이렇게 속이 부불 끓어도 끝까지 듣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이따 강사실에 와. 나하고 밤새도록 나하고 한번 얘기해보자. 어느 게 사실인지. 그럴지라도 일생을 거짓에 붙잡혀 살지는 말아라. 6.25가 북침이라고? 논산훈련소에서 지금 2주일마다 한 개씩 군인 애들이 입대해 들어와요. 논산훈련소에 들어오는 군인들 중에 잘 들어보세요. 6.25를 북침이라 이렇게 대답하는 애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논산훈련소에 애들이 들어오면 걔들은 훈련받은 뒤에 비밀을 다스리는 부대로 갈 애들도 있어요. 기무사라든지 헌병대라든지 국가의 비밀을 다스리는 부대로 갈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성향이 불량하면 안 돼. 그래서 거기서 서발하기 위해서 내가 기무사 사령관한테 직접 들었어. 기무사 사령한테 직접 들었는데 운동장에다가 탁 애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해요. 빈 종이를 주면서 군번도 쓰지 말라, 이름도 쓰지 말라, 아무것도 쓰지 말고, 그러니까 니들이 누가 뭘 쓰는지 아무도 모른다. 솔직하게만 써다오 하고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첫 번째 질문이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그걸 써라 그래. 그 애들이 군번도 쓰지 말고 이름도 안 쓰니까 그냥 막 애들이 부담 없이 써요.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쓰라 그랬더니 70%가 우리의 주적이 미국이라고 써버려. 지금 현재 논산훈련소에서. 대한민국 끝났습니다. 두 번째로, 전쟁이 나면 총을 쏘겠는가?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총을 안 쏘겠다는 애들이 60%예요. 그 왜 안 쏘냐 물어봤더니 북한 형제에게 총을 쏠 수는 없다. 왜 이런 일이 젊은 세대에게 일어난지 아십니까? 정교조가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12년을 가르쳐드리면 우리나라 젊은 애들은 100% 다 빨갱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세상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한 달 전에 서울시장 박원순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됐는데, 박원순이는요 국기에 대한 경례도 안 해요. 애국가도 안 불렀어.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장 된 뒤에 취임식을 하는데 취임식을 공개적으로 안 하고, 그것도 취임식한테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경비 아끼려고 한다. 그러면서 안방에서 지 혼자 취임식을 한다 그래. 그래서 인터넷에 중계했어. 왜 그런지 아세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기 싫어서 그런 거야. 대한민국 끝나버렸어요. 마치 평양시장을 해야 될 사람이 지금 서울시장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세상이 이루어졌을까? 정교조가 30년 동안 제자 훈련을 철저히 했어. 교회는 제자 훈련 못하는데 정교조가요 완전히 애들 장악해버렸어요. 누구까지? 정광훈 목사의 독생자 전해노까지 완전히 잡아먹어버렸어. 육군사관학교에 3월달마다 들어오는 신입생들에게 6.25가 북침이요 남침이요 항상 물어봐. 32%가 6.25를 우리가 일으켰다고 대답을 해. 해군사관학교 20%, 공군사관학교 28%요. 몇 년 전에 공군사관학교 학생 하나가 4년 동안 공부를 한 뒤에 마지막 학년에 대해서 F-16 신형 뺀턴기, 그걸 훈련기를 타라 그랬어. 그러더니 비행기 앞에 딱 버티면서 나는 타지 않겠다 이렇게 버텼어요. 야 이놈아, 공부해가지고 너 비행기를 안 타면 왜 공군사학교 들어왔어? 독한 형제를 죽이는 살인 무기는 탈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놈이 거기서 잘렸습니다. 그러면 그놈 한 놈만 그러면 그거는 당장이 퇴교됐으니까 괜찮지. 문제는 하나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젊은 군인들의 마음속은 거의 다 똑같아. 그 다른 애들은 F-15 뺀턴기 타려니까 타요. 왜? 빨리 타고 졸업해서 7년 동안 의무복무 마치고 대한항공 조종소로 가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월급 달라고. 대한항공 가면 한 달에 1,000만 원이요. 공군사관학교 나오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마음에 비행기 탈
이 뺀통기를 탈 마음이 없는데도 빨리 돈 벌려고 빨리 지나가려고 타고, 그놈 한 놈은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나는 안태가 더 버텨가지고 모가지 잘렸어. 지금 전쟁 일어나면 실제 비행기가 안 뜰 비행기가 절반입니다. 전쟁 딱 일어나면 비행기 출격 안 할 비행기가 절반이에요. 절반. 2달 전에 현역 군인 70명이, 보세요, 현역입니다. 예비역이 아니야. 현역 군인 70명이요 그 중에 제일 높은 놈은 대령이요, 중령 둘 해서 보세요. 종북 카페 가입한 장병 70명, 현역 군인 70명이 김정일 부자한테 충성맹세를 했어. 현역 군인이요. 이런 군인 애들은요, 전쟁 딱 나면요, 바로 총을 누구에게 쏘느냐? 자기의 직속 상관, 연대장이면 연대장, 사단장에게 바로 사단장, 연대장을 바로 사살할 놈들입니다. 전쟁 되겠습니까? 전쟁 되겠냐고. 6.25 때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심히 위험한 상태에 빠졌어요. 제가 왜 부흥회하다가, 내가 왜 하나님 일하다가 지금은 부흥회할 시간도 없어. 왜 애국운동에 이렇게 나서게 되었는가? 참 부흥회하면 좋아요. 부흥회하면요, 각 교회, 좀 큰 교회 부흥회하러 가면요, 참 좋은 호텔 다 얻어주지. 그리고 부흥회 사례비, 난 또 부흥사가 급이 높아져서 사례비도 많이 줘. 한 주일 부흥회하면 돈 500만 원 주지. 그리고 속옷, 메리아스, 반스 다 사주지. 그런데 나는 그런 행복한 부흥회도 다 그만두고 지금 당분간은 왜 애국 포럼에 나서는가? 대한민국이 무너졌어요. 무너졌어. 이 상태로 두면 대한민국은 끝나는 거야. 정신 나갔어. 어떻게 천안호가, 김정일이가 한 그 짓을, 천안호 사고, 우리 군인들 펄펄 끓는 젊은 애들이 48명이 세상의 서해 바다에 밑으로 가라앉았어. 젊은 군인 48명이 물속에 빠져 죽었어. 그 사건을 놓고 북한의 김정일이가 한 짓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국민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32.5%요. 조선일보 통계로. 미쳤어, 이 백성들이. 미쳤어.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 중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내가 하루 물어봤어. 여보시오, 일로 와봐. 당신들이 정신 나갔지. 어떻게 천안호 사고를 김정일이가 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고, 어떻게 이명박이가 자작극 벌였다, 왜 그따위 소리를 해?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도 김정일 한 거 다 알아요. 그래요. 알면 왜 김정일이 했다 소리를 왜 못해? 당의 차원에서 발표를 좀 해봐. 그랬더니 김정일 속상할까봐 그 말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통령 이명박은 속상해도 되고 김정일이는 속상하면 안 되네. 그럼 김정일이가 속상하면 속상한 거지. 김정일이가 속상한 것 때문에 당신이 뭐 왜 겁을 내? 목사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요, 특별히 야당 국회의원들은 김정일한테 잘못 보이면 국회의원 당선이 불가능해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10%, 몇 프로? 10%를 김정일이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백성들이 10%란 거예요. 그러면 선거 전에 딱 베풀었을 때 김정일이가 저 사람 찍지 마, 그러면 그 말 듣고 행동할 것이 우리나라 국민의 1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김정일이 거스리는 말은 지금 전혀 할 수가 없어. 왜? 자기 정치적 생명이 떨어지니까. 이만큼 한국이 위험해졌어. 그러면 도대체 대한민국이 갑자기 왜 이렇게 됐을까? 미쳤어. 이 국민들이 미쳤어요, 도대체가. 그 갑자기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원인을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왜 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까? 조사를 다 해봤더니 이게 역사적 근거가 있습니다. 뒤에는 배우의 배경이 있어요. 뭐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나라가 이렇게 갑자기 좌경화돼가고 갑자기 발경이 세상돼가고 거짓말이 사실화돼가고 사실이 거짓이 돼가는 이 천지개벽하는 이 대한민국의 회오리 치는 이 사건들이 왜 일어나는가?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36년 없었던 나라가 갑자기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6년 없었던 나라가 갑자기 생기니까 국가 질서가 없어. 파출소도 없고 면장도 없고 통장도 없고 반장도 없고 나라가요 질서가 없어요. 36년 없었던 나라가 갑자기 생겨나니까 그때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두 사람을 담고 있어. 두 사람. 몇 사람? 하나는 누구냐? 미국에 있는 이승만 박사. 이승만 대통령이 빨리 오면 이 나라를 세워줄 것이다. 국민의 마음속에 의지하는 두 사람이 있어서 하나는 상해에 있는 김구 선생님이 돌아오면 이 나라를 세워줄 것이다. 이 두 사람을 가슴에 담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승만이가 한국에 들어오는 데는 2달 걸려서 2달. 몇 달이요? 1945년 8월 15일 날이 해방이 되고 이승만이 오는 것은 1945년 10월 16일 날 오게 됐어. 2달. 상해에 있는 김구가 오는 데는 3달 걸려서 3달. 몇 달? 제가 이 대한민국 애국 포럼을 이 대한민국 건국사를 전국 다니면서 계속 내가 지금 하고 다니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한국 국민 중에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한 명도 없어요. 아이, 참 기가 막히지. 임태희 비서실장님 있죠. 지금 현재 대통령 선임 비서실 임태희. 내 그분 만나가지고 점심 먹다가 실장님, 나 밥 먹기 전에 나 혼자 5분 동안 한번 말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해보라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 터졌어. 미국에 있는 이승만이 한국에 오는데 몇 달 걸렸을까? 모른다 그래. 상해에 있는 김구가 오는 데는 몇 달 걸려? 모른다 그래. 내가 그래서 농담으로 웃으면서 그랬어요. 당신 서울대 나왔지? 국회의원 2번 했지? 24살에 고시에 합격했지? 노동부 장관 했지? 지금은 대통령 다음에 2인자지? 비서실장. 내가 웃으면서 질러 하면 안 되잖아. 웃으면서 이래. 웃으면서. 이런 인간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니 나라가 되겠어? 그랬더니 막 미안해가지고 막 얼굴을 막 식탁 밑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그래. 정신 차려. 목사님, 나 태어나서 이거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 청와대 직원들 다 모아놓을 테니까 목사님 와서 이거 한 번만 해주세요. 내 청와대 3번 들어가서 했어. 잘 들어봐요. 국회의원, 장관, 교수,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모든 사람을 내가 만나서 해봤는데 이 국민들 중에 이걸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부터 내가 여러분에게 강의하려고 하는 이것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인간이 알아야 될 5번째 지식. 몇 번째?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첫째, 자기 이름은 알아야 돼. 그지요? 여러분 자기 이름 알아요? 그럼 한번 옆 사람 인사해봐. 저는 누구입니다. 한번 해봐. 시작. 그렇지. 아, 이게 다 본정신이네. 나는 이게 다 본정신 아닌 줄 알았더니 말짱하네. 2번째는 자기 생년일을 알아야 돼. 맞죠? 그럼 여러분 생년일 알고 살아? 그지? 그럼 여 사람하고 가르쳐줘봐. 서로 인사 나눠봐. 나는 몇 년생입니다. 한번 해봐.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것은 자기 엄마, 아버지 이름만 알아야 돼. 맞죠? 그럼 4가지요. 봐요. 자기 이름, 생년월일, 아버지 이름, 엄마 이름. 그리고 알아야 될 5번째 지식이 뭐냐? 나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5번째 알아야 될 지식이 바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대한민국 건국사.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이 주는 옷을 입고 대한민국이 주는 밥을 먹고 사는 인간이 대한민국이 왜 생겼는 정도는 알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2손 들고 아멘.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한국에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복습해봐요.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터졌어. 중고등학생들 들어봐. 원자탄 터진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어 없어? 그것도 몰라? 그
그저 햄버거만 주면 할렐루야지. 참나 저놈들 때문에 나 도대체가 참나 이걸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이 빨갱이들이 정교조들이. 에? 8월 6일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이 탁 터지니까 36년 없었던 대한민국이 미국의 도움으로 해방이 되었어. 해방. 압박과 서러움에서 해방됐다 이거야. 할렐루야요. 우리의 힘으로 해방된 게 아니야. 미국의 힘으로 해방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해방된 게 아니에요. 미국의 도움 때문에 해방이 된 거예요. 응? 해방이 됐는데 국가에 질서가 없단 말이에요. 36년 없었던 나라가 갑자기 생기니까 무슨 뭐 파출소가 있어, 면장이 있어, 뭐 아무도 없어. 그때 국민들이 다 해방의 기쁨과 동시에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누가 나라를 세우나 했는데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두 사람을 품고 있었다. 하나는 이승만, 다른 사람 이승만. 또 하나는 누구냐? 김구요. 김구. 누구요? 이 두 사람이 한국에 들어오면 대한민국을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이승만이 들어오는 데는 몇 달? 그렇지. 상해 김구가 들어오는 데는 이거 보면 알아. 이거 보면 몇 달? 11월 달에 들어왔어. 그 사이에 자 중요한 말씀들. 그 사이에 9월 21일 날 9월 6일 날 해방된 지 딱 20일이에요. 9월 6일 날 8월 15일이 해방이 되고 9월 6일 21일 만에 무슨 일이 생겼나? 대한민국에 오늘 이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 하나 생겨서 뭐냐? 박헌영이라는 놈이, 빨갱이 박헌영이라는 놈이 김구와 이승만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기습적으로 틈새 시장을 노려서 해방된 지 20일 만에 불량 국가를 하나 세웠어요. 이것이 해방 이후에 최초로 세워진 나라야. 그 나라 이름이 조선인민공화국이에요. 이게 박헌영이가 세웠어. 9월 6일 날입니다. 자, 다음 말씀을 드릴 때는 여러분이 충격을 받아서 뒤로 다 쓰러져야 돼. 이 말 듣고 안 쓰러지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박헌영이라는 놈이 9월 6일 날 세운 인민공화국이라는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에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78%가 거기에 가입을 버렸어. 몇 프로? 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정과자야, 정과자. 속된 말로 더럽게 빨갱이를 좋아해요. 이 백성들의 체질이. 그래서 오늘날도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백성들요, 웃기는 짬뽕이요. 전 국민의 78%가 박헌영이 만든 조선인민공화국에 가입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한 사람이 21일 만에 전 국민의 78%를 어떻게 틀어지었는가? 두 가지 사기쳤어요. 박헌영이가. 첫째, 모든 땅을 뺏어서 공짜로 나눠주겠다 그랬어. 그때 우리나라의 땅은 일본 사람이 34%를 가지고 있다가 일본으로 도망갔어. 나머지 땅은 지주들이가 있어요. 지주들이. 뭐라고요? 예를 들어서 대구에 이거 달성 앞에 있는 이 넓은 땅이 있죠. 이것이 불과 몇몇 사람이 그 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소작이에요. 빌려서 땅을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박헌영이가 공산당에 불을 질러버렸어. 모든 땅을 뺏어서 똑같이 나눠주겠다. 요즘 무상급식과 같은 얘기야. 무상급식. 무슨 급식? 자, 보세요. 대한민국 무상급식 불 붙었잖아. 무상급식 해준다니까. 무상급식이 어디 있나요? 빨갱이와 좌파와 진보 이 새끼들은요, 항상 사람의 말을 먼저 점령을 해버려. 말을 비툰단 말이에요. 자세히 생각해봐요. 무상급식이라 그러거든. 무상급식. 이 세상에는 무상이라는 게 없어. 아니, 지금 국가가 학교에서 애들을 밥을, 점심을 공짜 먹인다는 것이 그게 무상이 아니요. 국민들이 세금을 내가지고 그 세금을 통하여 애들한테 밥을 무료로 주는 거예요. 무상급식이라고 부르면 안 되지. 뭐라고 정확히 불러야 되냐? 세금급식이라고 불러야 돼. 무슨 급식? 이 빨갱이들은 항상 말 가지고
가지고 장난쳐요. 마치 무상급식이라 그러니까 그냥 공짜인 줄 알아. 공짜가 어디 있어? 다 국민이 세금을 내가지고 그 세금으로 애들한테 주는 것이지. 맞지요? 맞지요? 앞으로는 무상급식 하지 말고 세금급식. 그러면 어차피 애들의 밥을 누가 먹이느냐? 우리가 세금을 내가지고 애들 밥을 먹이는데, 우리가 직접 애들한테 한 달에 급식비 43,000원, 한 달에 5만원 되는 걸 매달마다 우리 애들 손에다가 이렇게 지켜주면서, 야, 이거 학교 갖다 내? 너 점심 먹는 값이야? 부모가 돈을 주면 이 돈을 가지고 애들이 갖다 내면서 집에서 학교까지 갈 때 그 가져가는 과정을 통하여 애들한테 부모에 대한 사랑이, 우리 엄마 아빠가 날 먹여 살리느라고 이렇게 바깥에 가서 돈 벌어가지고 정신값을 이거 갖다 주라 하는구나. 여기에 철학적 의미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철학적 의미. 무슨 의미? 똑같이 우리가 세금을 내가지고, 그럼 세금을 내서 국가로 내려와서 그 돈 가지고 애들 밥 먹으면 그 돈이 그 돈인데, 이거는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엄마 아빠는 나를 먹이는데 아무 관계 없어. 학교 가니까 학교가 날 먹여 살렸어. 이래가지고 일본은 애들을 키워보니까 가정에 대한 그 부모 자식과의 고리가 끊어져서 일본은 하다가 중지를 해버렸어. 무상급식을. 일본은 하다가 중지한 것을 한국은 지금 그걸 지금 시작하려고 그래요. 살려가려고. 안 돼! 그래서 안 돼! 어때? 대구는 지금 무상급식 해, 안 해? 대구는 안 해. 대구가 그래도 조금 더 낫네. 지금 전국에 다 무너져. 대구도 얼마 있으면 무너질 거예요. 왜? 말 가지고 장난치는데 다 넘어가 버려. 무상급식이가 공짜냐? 공짜 없어! 공짜가 있어, 공짜가! 맞지요? 그래가지고 박헌영이도 그때에 모든 땅을 뺏어서 공짜로 나눠준다니까 대한민국 백성들이 미쳐버렸어. 박헌영 만세! 하고 들고 나갔어. 빨갱이들은 말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둘째, 이 박헌영이가 뭘로 사기쳤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내가 대통령 하지 않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이 오면 내가 여기다가 대통령을 세우고, 사회에 있는 김과 오면 여기다가 주석을 세워서 총리를 세워서 나는 그때까지만 하겠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국민들이, 야, 박헌영 착한 사람이요, 김구 선생님하고 이승만 박사가 올 때까지만, 그때까지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때까지만 하겠다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박헌영한테 퍽 쏘아가지고 전 국민의 78%가 박헌영 만세하고 들고 나갔어. 내가 이 근대 대한민국 건국사를 가만히 연구하면서 내가 그때 거기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더니 나도 박헌영 만세 했겠더라고. 왜냐하면 땅 준대는데 이런 상태에서 10월 16일 날 2달 만에 이승만 박사가 드디어 김포병장에 쫙 내려요. 내리고 드디어 트랩에서 중절 모자를 쓰고 비행기에서 딱 내리니까 박헌영 이놈이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비상합니다. 그 당시에 박헌영은 영어와, 그 당시 사람인데 영어와 러시아어를 능수능란하게 했어요. 이 박헌영이가. 그렇게 실력이 있어. 그러니까 박헌영이가 딱 자기 밑에 쫄자, 빨갱이들 쫄자를 다 데리고 나가서 이승만 박사 귀국 환영대회를 누가 베풀었냐? 박헌영이가 베풀었다고. 이승만의 마음을 딱 사버리라고. 그래가지고 김포병장에 데려가서 태극기를 흔들며 이승만 박사 귀국 환영대회하고 앞으로 가더니 턱 엎드려 딱 절을 하더니, 박사님 오신다고 수고했습니다. 너무 늦게 오셔가지고 내가 우선 나라를 하나 세웠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물어요. 무슨 나라를 세웠습니까? 그랬더니 조선인민공화국입니다.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이승만이가 얼굴이 새카매지면서, 말의 단어는 욕이 아닌데 음성과 그 표정은 욕이요. 야, 이 개새끼야, 누가 그런 나라 세우라 그랬어? 그러지 말고 여기서 대통령 하시죠. 안 해! 내가 이런 나라의 대통령하라고 여기 온 줄 알아? 그날부터 이승만과 박헌영이가 치열한 싸움을 붙기 시작하는데, 이승만이가 이기면 오늘 같은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기면 지금 북한 같은 나라 세워지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는데 1년 동안 아시다시피 이승만은 교회 장로님이야. 밤새도록 울어요, 이승만이가. 아멘. 밤새도록 이승만이가 울면서, 하나님, 나라가 해방됐다고 왔더니 빨갱이 나라가 세워졌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승만은 교회 장로님이요. 밤새도록 우니까 영락교회 장로님인 오제도 특별검사가, 우리나라는 보니까 장로들이 세운 나라예요. 장로들이 세운 나라. 누가요? 영락교회 장로님인 오제도 장로님이 이승만한테 가서 그래요. 저한테 좀 맡겨주세요.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가운데서 그런 청년들이 일어날지어다. 오제도 같은 그런 청년들이 일어나야 돼. 따라해봐요. 정가훈 목사님, 더 이상 울지 마세요. 저한테 맡겨주세요. 내가 세워보겠습니다.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승만이가 어떻게 나라를 세우겠습니까? 뱀을 잡을 때는 꼬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꼬리 자르면 머리로 물어버립니다. 처음부터 뱀을 잡을 때는 경상도 말로 대가리를 때려야 됩니다. 어디를?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헌영 저놈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 박헌영을 어떻게 잡습니까? 전 국민의 78%가 박헌영을 지지하고 편들고 있는데 박헌영 잡았다는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그랬더니 오제도 장로님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부터 박헌영의 뒤를 살살 따라다녀 드디어 걸려들었어. 뭐냐? 을지로 이가 있는 정판사라고 조폐공사 돈 찍는 기계를 일본 놈들이 도망갈 때, 일본 놈들이 머리가 좋잖아. 일부러 모래를 뿌리고 불을 지르고 간 게 아니고 일부러 종이하고 잉크를 더 많이 구해놓고 도망갔어, 일본 놈들이. 왜? 누구든지 돈을 많이 찍어서 나라 망하라고, 일본 놈이. 이걸 누가 차지했냐? 이것을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의 할아버지가 차지했어. 그래가지고 밤낮으로 돈을 찍어가지고 박헌영한테 갖다 바치니까 박헌영이 이 돈을 가지고 다니며 전국을 뿌리면서 인민공화국에 가입하라 그래. 돈을 받고. 그래서 오제도 장로님이 박헌영을 탁 잡았어. 박헌영, 너 왜 정식 국가도 아닌데 너 맘대로 돈을 찍어 쓰는 거야? 박헌영이가, 왜? 전 국민의 78%가 나를 지지하는데 내 맘이지. 그래도 정식 나라는 아니잖아. 너 왜 마음대로 돈을 찍어서 너 맘대로 써? 그래가지고 오제도가 박헌영을 위조폐 사건으로 딱 체포하려고 미국 헌병사령관 배우도 대령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 헌병사령관이 그때 한국에 와 있었는데, 참 미국 놈들이 다른 건 다 좋은데 미국 놈들이 약점이 하나 있어. 뭐야? 여자한테 약해, 여자한테. 한국이 한 달 만에 벌써 한국에 여자 하나를 데리고 살아. 그게 누구냐? 김수임이라고 이화여대 나온 영어 참 이쁜 여잔데, 이게 누구냐? 박헌희가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 김수임이라고 하는 간첩을, 이화여대 나온 영어 잘하는 애를 미국 헌병사령관의 비서로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배우도 대령이, 야, 미국 본국으로 보고하기 위해서 타이포 쳐라. 옛날 타이포 소리 나는 거 있잖아. 차가닥차가닥 사는 거. 박헌영 내일 체포한다. 들어라. 하니까 타이포 치는 이 김수임이가 바로 박헌영한테 일러서 빨리 도망가라고, 내일 잡는다. 그러니까 박헌영이가 턱수염을 변장하고 미아리 고개를 넘었어. 경기도 포천에 가서 빨갱이들 보고 상녀를 가져온. 상녀 뭐라고요? 상녀 알아 몰라? 상녀. 상녀가 뭐예요? 뭐? 그렇지, 사람이 죽으면 싣고 가는 거. 상녀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놈이 관 속에 들어갔어. 박헌영 머리가 비상해. 살아있는 놈이 관 속에 들어가서 애들 보고 상녀를 매라 그래. 그러니까 젊은 청년 빨갱이들이 상녀 노래를 부르면서 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오
그래서 38선을 닦아서 상인을 내려놓고 땅을 파는 척 장례식 하는 척 하다가 관뚜껑을 열고 북한으로 도망갔어요. 박헌영이가. 김일성보다 나이가 10살이 많아. 10살. 몇 살? 김장군,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남조선에 78%를 조직해놓고 올라왔다. 그니까 38선에 총 몇 발만 쏘라고. 그러면 내가 조직한 남노당 78%를 제주도부터 부산, 대구, 광주, 목포 인민공화국 만세, 인민공화국 만세, 내가 무력 봉기를 일으켜서 이승만을 미국으로 쫓아버리고 그냥 남조선은 접수하면 된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가만히 그 말 듣고 34살 김일성이가 소령 장교 출신이요. 머리가 잘 돌아가. 선배님, 남조선의 78%를 조직했으니까 그래서 증거를 보여주세요. 78%. 그 김일성이도 머리 잘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박헌영이가 증거 보여줄까? 너 한번 선거 한번 해봐. 그래서 1948년 8월 25일 날 북한 수립 선거를 해요. 북한 수립 선거. 뭐예요? 북한 정부 나라가 세워지는 선거를 1948년 8월 25일 하게 돼. 자, 아까 뒤로 안 넘어간 사람은 오늘은 지금은 꼭 넘어가야 돼. 이 말 듣고 안 쓰러지는 사람은 이거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북한 수립 선거를 하는 북한 선거에 한국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남한 백성 중에 그때 선거를 할 수 있는 선거인단이 850만이에요. 850만 명 중에서 김일성이가 좋다고 밤마다 도토리 도장을 파서 쉬쉬하면서 도장을 톡톡 찍어가지고 마다리 푸대에 넣어서 경상도표, 전라도표, 충청도, 강원도표 해가지고 38선을 넘어서 김일성이한테 갖다 바친 표가 우리 한국 남한 백성 전체 중에 그때 850만 중에서 530만 표니까 정확하게 78%야. 빨리 넘어져. 이제 조금 뭐가 좀 충격이 오는 것 같아. 대한민국이 이런 정과자야, 정과자. 대한민국이 빨갱이 더럽게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이것을 보고 김일성의 목에다 힘이 찰떡 들어가 버렸어. 자, 남조선에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78%? 그래서 스탈린한테 가서 T-34 전차를 얻고 모택동이한테 가서 동의를 받아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그게 뭐예요? 6.25를 감행한 거예요. 김일성이가 그때 6.25를 일으킨 배경은 소련 군해를 믿고 한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인민군대의 실력을 믿고 남침한 게 아닙니다. 중공군을 믿고 전쟁 시작한 건 아닙니다. 그 후에 도움받았지. 북한의 김일성이가 남조선 해방 6.25를 일으킨 첫 번째 배경은 뭐냐? 한국에서 북한으로 올라간 투표 용지 78%, 530만 표. 요것을 보고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왜? 박헌영이가 말했거든. 전쟁 시작만 하면 남조선 안에서 78%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체로 나라가 망하고 이승만 미국을 쫓아버리고 접수하면 된다. 이것이 6.25에 대한 실제 이유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보세요. 저 적은 북한 나라 말이에요. 인구가 2천만 밖에 안 되고 적에 가난하고 하는 저 김정일이 하나가 세계 초강대국인 소련, 중국, 일본, 미국 김정일 하나를 못 이겨. 김정일이가 힘을 팡팡 큰 소리 치면서 중국 말도 안 들어요. 중국 가서 뭐 돈 좀 달라고 안 준다 그러면 간도 소련 가서 할 거야. 그래 또 소련 가요? 소련 가서 달라고 안 주면 간도 배짱이야. 어떻게 그렇게 기도 똥자루만하게 쬐끄만 놈이 새끼가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이 김정일이가 저렇게 전 세계의 나라를 가지고 노느냐? 잘 들어요. 역사는 여러 번 지나도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김정일이가 저렇게 큰 소리 팡팡 치고 아나무인으로 전 세계 어떤 지도자 겁내지 않아. 저렇게 똥꼬적을 부리며 큰 소리 치는 이유는 북한의 군대 실력 믿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북한의 무기 아니에요. 소련, 중국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한국에 있는 자기를 좋아하는 좌파 진치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 보세요. 천안호 사고 났는데
김정일이가 했다고 볼 수 없다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32.5%예요. 이것을 보고 김정일은 큰 소리 팍팍 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국민의 32.5%는 바로 총을 미군을 향하여 쏠 사람들이 32.5%예요. 대한민국은 위험해졌어. 위험해졌어. 그럼에도 김정일이가 지금 당장 전쟁은 시작을 못해. 왜? 주한미군 때문에 못해. 주한미군. 뭐 때문에? 그래서 북한의 목표는 어제도 주한미군 철수, 오늘도 주한미군 철수, 내일도 주한미군 철수. 북한은 일단 주한미군을 쫓아내 보내놔야 이 행동 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가 북한의 완전히 전체적으로 북한의 김정일의 지시를 받아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단체 당당하게 한국의 정당으로 군림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정강정책이 뭔지 압니까? 1번 주한미군 철수요. 2번 뭐라고 되어 있냐? 보안법 철폐요. 정상적인 일개 당으로 한국에 지금 딱 자리를 잡고 있어. 정신 나갔어. 안 돼. 그래서 안 돼. 이와 같은 일을 알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지금 보세요. 안철수 50% 속아. 전 국민이 50%가 안철수 만세야 지금. 안철수란 사람 한번 당신 대통령 하고 싶으면 일단 당신의 정체성부터 미리 말해. 숨고 있다가 사기치려고 하지 말고. 당신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보안법 철폐 어떻게 생각하나? 먼저 빨리 봐발려. 젊은 애들 데리고 콘서트 하면 장난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슬쩍슬쩍 때가 되면 12월달 11월달쯤 돼서 느닷없이 짧은 시간에 박원순처럼 홍보당에서 대통령 하려고 하지 마. 안 돼. 너의 정체성부터 밝혀. 지금 역사는 60년이 지났지만 동일한 사건이 한국에 그대로 재판되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도 여러분, 나도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인 줄 다 알아요. 그 정도도 나도 내 개인도 생각할 줄 알고, 나도요, 내 이익이 뭔지 나도 다 알아요. 하지만,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제시대 때 순교한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나이 이제 50, 내일 모레 60이다. 나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가면 돼. 더 이상 더러운 세상 살지 않겠다 하고 나는 지금 목숨 걸고 애국운동에 나섰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는 대한민국을 그대 둘 수가 없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드디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때에 미국은 하루가 날짜가 덜 가요. 9시 44분에 개성을 먹었어요. 인민군이. 참 기가 막히지. 9시 44분에 개성을 먹었는데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 난지를 모르고 잠을 자고 있었어. 전쟁 나기 전에 중앙대학교를 세웠던 임명신 권사님이 있어. 중앙대학교 설립자예요. 그 권사님이 속설에 의하면 이승만의 애인이었었다는 말이 있어요. 애인이. 이승만이가 미국 가서 공부하고 돌아오면 결혼해야지 하고 시집도 안 가고 혼자 기다렸대. 그런데 나중에 공부하고 왔는데 보니까 양년을 하나 데려왔어.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 이승만이가 저기 이명신 권사님 이승만한테 막 앙탈을 부렸다 그래. 에? 나는 너를 위하여 말이야 시집도 안 가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왜 양년을 데려왔냐고. 그거는 들리는 옛날 소문이고. 어쨌든 둘이서 굉장히 지나칠 만큼 가까운 친구요. 이승만과 이명신 권사님이. 이명신 권사님이 서울 시내 바깥에 나오면 그래. 전쟁 난다. 내일 모레 전쟁 난다. 하니까 이승만한테 경무대 요즘 청와대에 들어가서 그래서 대통령이 도대체 뭐하냐고. 온 세상이 전쟁 난다고 다 아는데 지금도 똑같아. 세상이 빨갱이 날로 다 넘어간다고 온 국민들이 다 아는데 이명박 혼자만 몰라. 이명박 혼자만. 정신 나갔어. 정신 나갔어. 정말 내가 좀. 그랬더니 이승만이가 육군 참모총장을 불러서 최병덕이라고 불러가지고
지금 전쟁이 난다는데 육군참모총장 조사 좀 해보시오. 근데 육군참모총장 최병덕이가 간첩이요, 그때. 기가 막혀요. 그래가지고 그놈이요, 6.25 나기 전에 우리나라 전체 군대의 3분의 1을 모내기 휴가를 보냈어. 군인의 3분의 1을 집에 가서 모내기 하라고. 그리고 전방에 있는 군인 중에 장교들 중에 결혼 안 한 사람을 주일날 결혼식을 태기로에 잡아놓고 전부 결혼식에 다 가라 그랬어. 그리고 연대별로 실탄 사고 난다고 총알을 전부 실탄을 걷어가지고 창고에다 가둬놨어. 요렇게 놓고 6.25가 시작된 거예요. 이걸 누가 했냐? 육군참모총장 최병덕 우리나라 참모총장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거기다 대놓고 이승만이가 6.25 전쟁이 일어나는지 한번 조사해보려니까 최병덕이가 보고했어.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절대 전쟁 안 일어납니다. 북한은 우리를 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명신 권사님을 불렀어요. 이승만이가 불렀어. 아니 참모총장이 조사했는데 아무 일이 없대는데 왜 자꾸 떠들고 다니니까 여자가 쓸데없이. 그러니까 이명신 권사님이 하도 답답해서 그때 이명신 권사님의 마음이 꼭 내가 책을 읽어보니까 정가훈 목사하고 똑같아.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지. 자기가 민간인이 개인 군대를 조직했어. 개인 군대. 뭐요? 개인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북한에다가 돈을 주고 침투를 시켰어. 한번 가서 알아보라고. 그래서 이명신이가 조직한 개인 군대가 북한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러한 여러분 유관순 같은 이런 여자들이 시대별로 있어요. 아멘. 집사님도 여러분 여자라고 신경 끄면 안 돼. 내가 할 일이 있어. 심하다. 아멘. 가서 딱 군대 보내줬더니 세상 15일 만에 북한에 침투했던 개인 군대가 돌아오더니 끝났습니다. 38선의 T-34 전차가 벌써 서해부터 동해까지 딱 섰고 이 나라는 끝났습니다. 이명신이가 밤중에 이승만을 찾아가서 막 잡아서 막 흔들면서 대통령이 돼서 뭐하냐고 지금 T-34 전차가 북한에 다 섰대는데 뭐하냐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승만이가 화를 내면서 참모총장이 괜찮다는데 자꾸 여자가 와서 떠든다고. 그 이명신이가 울면서 나와. 그러다가 결국은 6월 25일 날 새벽에 전쟁이 딱 쳐서 전쟁이 터인데 이승만이 뭐래?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경회로에서 낚시를 하고 있어서 주일날 낚시를 하는데 저 북쪽에서 포소리가 펑펑 나요. 그리고 이승만이가 저게 뭔 소리인지 알아봐라 하고 비서를 시켰어. 비서가 조금 갔다 오더니 거짓말로 군인들이 훈련하다가 오발도 터졌답니다. 그게 이승만이 그렇지? 그 낚시를 다 마치고 이제 샤워를 하고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이승만이가 정동교회 장로요 가려고 10시쯤에 옷을 이렇게 입는데 어떤 비서관이 펄떡펄떡 뛰며 들어오더니 대통령 각하 개성이 넘어갔습니다. 인민군이 지금 문살 진격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그때 이승만이가 전쟁 났다 소리를 서울 시민들에게 하면은 서울 시민들이 요동칠까봐 이승만이가 거짓말로 속였다고. 그래가지고 인민군이 3일 만에 불광동으로 들어올 때 서울 시민들이 동대문 야구장에서 야구하고 있었어요. 잘 들어보라고요. 잘 들어보라고요. 역사는 되풀이돼요. 지금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4시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국은 그때 토요일이요. 미국은 하루 덜 가 날짜가. 미국의 시간은 그때 9시, 저녁 9시인데 초저녁에 그때 트루먼 대통령이 자기 고향 별장에 가서 저녁에 일찍이 잠을 자려고 이렇게 침대에 누웠는데 비서관 하나가 딱 오더니 대통령 각하 비상 보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어. 그게 뭐요 그랬더니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미국의 대통령 트루먼이가 침대에서 잠자려고 누웠다가 딱 일어나면서 입에서 이렇게 말했어. 이걸 영어로 지금 그대로 번역을 하면 요즘 쓰는 젊은 애들의 말로 번역하면 이거예요. 야, 신경 꺼. 뭐 꺼? 내가 지금 막 악을 쓰면서 소리 지르니까 여기 젊은 대학생들, 중고등학생 애들은 겁에 질려가지고 사실과 관계없이 무서워서 지금 이게 분위기에 끌려가거든.
근데 바깥에 나가면 얘들은요, 이래요. 아유, 목사님 웃겨. 아이고, 선생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이런다고. 그래서 내가 논리적으로 몇 마디를 가르치고 지나갈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모르면 자기의 친자식을 못 이겨요. 친자식을. 여러분의 친자식 중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학교 와서 배우고 오면 여러분이 못 이겨. 6.25를 북한이 일으킨 게 아니고 한국이 일으켰다 그러면 얘놈아! 그딴 소리 하면 우리 엄마 아빠는 무식하잖아. 모르니까 저따위 소리야 이런다고. 잘 들어보라고요. 자, 트루먼 대통령이 왜 9시에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 한국 전쟁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별로 반응이 신경 꺼.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왜 그렇게 했냐? 38선이 그어진 것이 미국 때문에 그어졌다. 아니요. 따라서 아니야. 나도요, 사실 이렇게 38선은 미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어진 줄로 나도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나한테 충격적인 일이 하나 생겼어. 뭐냐? 우리 교회에 그 고등학교 3학년 다니는 여자애가 얼굴도 이쁘고 성격도 아주 여자같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놈은 얼마나 숫기가 많은지 교회 마당에서 이렇게 날 만나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해놓고 부끄러워가지고 기둥 뒤에 숨어버려. 이렇게 숨어.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숨어버려. 이렇게 착한 애야. 근데 이놈이 덕성여대를 들어가서 어디에 걸렸냐? 한총련에 걸렸어. 거기에 들어가서 애들한테 세뇌교육을 받아가지고 같이 데모를 하다가 잡혀서 군산교도소에 갇혔어. 여자애가. 자기 엄마 집사하고 나하고 둘이 신방을 갔다고. 군산교도소에 갔더니 이야, 빨갱이들 능력 대단해요. 그 착한 교회를 얼만큼 바꿔놨냐? 자기의 친엄마 교회 집사님을 보고 딱 면회 갔더니 이렇게 말해. 안 쳐다볼라 그래. 저 여자가 여기를 왜 왔냐 그래. 친엄마한테. 미쳤어요. 그리고 임원 면회팀이 바뀌어서 덕성여대 임원팀이 면회를 딱 하니까 그냥 웃으면서 우리의 동지들은 어떻게 지나시오? 미쳤어. 완전 미쳤어. 그리고 3개월 깜빵을 살다가 자기 집에 왔는데 칼을 가지고 엄마 옆구리에다 딱 대놓고 그 엄마가 부동산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엄마가 돈이 한 300~400억 있어. 옆구리에다 칼을 딱 대놓고 한 달에 돈 1,000만 원 내놓으라 그래. 왜? 그 돈 가지고 전부 좌파 잡지를 만들어가지고 길거리에서 그냥 뿌려요. 대단합니다. 우리 전도하는 건 저리 가랍니다. 뿌려요. 그리고 엄마가 칼 가지고 옆구리 대놓으니까 안 줄 수가 없어. 돈을 그냥 뺏겨. 그 엄마가 하루는 나한테 그래. 목사님 우리 딸을 좀 건져주세요. 나는 도저히 실력 없어 말을 못하니 목사님은 공부를 많이 했으니 나도 공부 안 한 줄 모르고 목사님은 공부를 많이 했으니 우리 딸한테 와서 좀 딸을 설득해 달라고. 갔어. 마당에 딱 들어섰더니 세상의 요년이 말이요. 나를 딱 보고 이래요. 목사 아저씨. 이야. 2년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날 보고 목사 아저씨, 눈을 똑바로, 목사의 손가락을, 목사 아저씨, 여기를 왜 오셨어? 미제국주의 앞잡이. 날 보고 미제국주의 앞잡이래. 그리고 문을 탁 닫고 들어갔어. 따라가서 내가 문을 열었어. 야, 문 좀 열어봐. 너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담대하게 당돌한 행위를 할 때는 내가 보니까 너는 내가 모르는 무슨 비밀을 혼자 아는 것 같다. 나도 인생 한 번 살아야 되는데 나는 뭔가 속고 사는 것 같아. 너가 아는 비밀을 날 좀 가르쳐줘봐. 나도 좀 알고 살자 같이. 나 말 한마디도 안 할게. 내 너한테 좀 배울게. 너가 아는 진리를 나한테 좀 가르쳐줘. 너는 뭐 알기 때문에 행동을 그렇게 담대하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얘 문을 열었어. 1시간 동안 내가 지금부터 내 말 한마디도 안 할게. 너 혼자 나한테 좀 가르쳐줘 했더니 입에서 거품을 물고요. 막 버적 하는데 1시간 내내 들어보니까 전체 내용이 요거요. 아이고 나 참
제목이 뭐냐 이거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이 터졌다 이거예요. 터졌을 때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됐을 때 거기까지는 미국이 잘했다는 거예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 때린 것까지는 미국이 잘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까지 하고 미국은 손을 떼고 주한미군이 한국에 안 왔어야 되는 거예요. 주한미군이 와가지고 6.25가 일어났고 주한미군 때문에 나라가 절반 나눠졌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모든 재앙은 미국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나한테 말해. 목사님 대답해 보세요. 아니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 때린 것까지는 미국이 잘했다니까요. 우리도 인정해요. 그러면 우리나라끼리 잘 살게 놔두지 왜 미군이 한국에 왜 들어왔어요? 목사님 대답해 보라고요. 내가요 그때까지는 이 한국사 공부를 안 했을 때요. 하도 얘가 몰아치는데 내가 실력이 딸려가지고 내가 걔한테 쳤어. 그 말을 듣고 그랬어. 나도 너 말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다. 아니 목사님 맞잖아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 때린 거 그걸 누가 잘못했대요? 거기까지 미국이 착한 나라예요. 그 다음에 일본군이 물러갔을 때 미군이 일본이 물러간 자리를 자기들이 우리나라를 뺏으려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는 해방됐지만 미국의 식민지 하에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독립국가가 아니라 아직도 미국의 식민지 국가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걔들의 교리야, 교리. 뭐라고요? 여러분 주체사상 대학 가면 애들이 주체사상 배운다 그러지. 주체사상의 모든 제목이 요거요. 주체사상이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주체 뭐냐? 우리나라끼리 살게 놔두지 왜 미군이 들어와서 복잡하게 했냐? 요게 주체사상의 1번이요 주체사상 공부해본 사람 손 들어봐. 우리 대학생 중에 주체사상 공부한 사람 손 들어봐. 없어? 아예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라고. 이게 주체사상의 교리요. 그래서 목사님 대답해 보세요 하는데 내가 거기서 창피하지만 사실 걔한테 반론을 제기를 못하고, 알았다, 내가 오늘 여기까지만 듣고 나도 가서 공부를 좀 하고 내가 다시 오리라 하고 집에 와서 인터넷을 뒤지고 팔고 책을 사고, 그리고 중앙대학교 이주영 교수, 재정호 교수, 건국대학교 이주영 교수를 찾아가서 내가 1시간씩 밥 먹으면서 공부하는데, 주문형 공부를 하는데 내가 모르는 거 질문만 가르쳐 주세요. 나는 뭐 부흥회의 되고 목회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대학에 등록해서 내가 이 건국사, 한국사를 공부할 시간은 없으니까 그냥 내가 모르는 것만 가르쳐 주세요 해가지고 1시간 내가 밥 먹고 듣는데 돈 100만 원씩을 줬어. 그러니까 내가 이 공부하는데 돈 5천만 원 줬어. 5천만 원 들고 팠어요. 성경 파듯이 팠더니 다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따라서 아니야. 그거는 거짓말이야. 거짓말에 대한민국 20, 30대가 다 지금 속아 있어요. 일부 목사님들까지도 속아 있어요. 그러면 진실은 뭐냐?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은 잘 왔어. 5천만 원짜리요? 이 강의가 5천만 원짜리라고. 옆 사람 손잡고 말해봐. 너 그거 알고 듣냐 물어봐. 5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얼마짜리? 진짜 5천만 원 들었어. 그러면 뭐냐? 내용은 요거요. 지금 제가 요 중간에 말씀드린 요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자식, 친손주에게 절대 못 이겨. 여러분은 무식한 할머니, 무식한 엄마로 여러분은 자식들한테 매도당해야 돼. 그리고 정교조가 선생님이 가르친 말이 진리인 줄 알아. 부모들 말 안 들어버려. 그러나 오늘 요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 자녀들을 정교조로부터 돌이킬 수 있어. 내용이 이거요. 2차 세계대전은 동쪽은 일본에 의해서 일어났고 저 서쪽은 독일의 히틀러 때문에 일어났는데 소련이라는 나라는 나라가 원체 커서 한 나라가 두 전쟁을 동시에 해야 돼. 소련은 이렇게 걸쳐 있어. 일본하고도 싸워야 되고 히틀러하고도 싸워야 되는데 한 나라가 극과 극의 동쪽과 서쪽에 동시 전쟁을 못하니까 소련이 일본하고 5년 동안 평화조약을 맺어요. 몇 년? 일본하고는 싸우지 말자 그래. 그리고 히틀러 잡는 데만 총력을 기울여.
1945년 4월 말주간에 히틀러가 드디어 애인하고 둘이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1945년 5월 첫 주에 독일이 항복을 하게 돼. 항복하니까 한쪽 전쟁이 정리가 됐어. 그때 러시아 군대가 이제 힘이 생겼어. 독일이 끝났으니까. 참, 역사의 아이러니가 기가 막힌 것은 한국이 이렇게 나라가 두 조각 난 것이 이게 도대체가 뭐 때문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했는지 기가 막힌 이유는 뭐냐? 히틀러 말이야. 4월 말주간에 자살 안 하고 3월 달에 죽었으면 몇 월 달에? 한 달 빨리 먼저 자살했으면 우리나라는 부산까지 전부 다 지금 공산화됐어. 부산까지 전부 다 북한처럼 넘어가 버렸어요. 왜? 한 달 전에 히틀러가 먼저 죽었으면 소련이 더 빨리 와가지고 한국을 밀어보기 때문에 미국이 들어오기 전에 한국을 다 점령해버려요. 반대로 히틀러가 6월 달에 자살을 했으면 지금 북한까지도 우리나라 땅이에요. 소련군이 들어오는데 속도가 늦기 때문에 기가 막힌데 기가 막혀.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적당하게 나라를 절반 나누라고 4월 말주간에 자살했어. 죽으니까 소련 군대가 이제 드디어 일본하고 싸우려고 선전포고를 해. 일본 드디어 우리 붙어보자 하고 평화조약을 깨트려버려. 그때 다 끝날 때가 됐어. 그리고 소련 군대가 극동으로 이동할 때에 자 여기서 미국이 실수한 것이 있다면 이걸 실수한 거야. 뭐냐? 미국의 CIA가 정보기관이 그때의 정보력이 조금 약해가지고 만주벌판에 흩어져 있는 일본군 군대를 숫자를 너무 많이 파악을 했어. 70만으로. 몇만으로? 정확하게 75만으로 생각해서 CIA가. 그래서 스탈린한테 이렇게 부탁했어. 자, 만주벌판에 흩어져 있는 일본 군대 75만을 니들이 좀 맡아다오. 그러면 우리는 일본 본토를 공격하여 일본을 굴복시킬 테니까. 그랬더니 스탈린이가 미국의 루스벨트한테 이렇게 말해. 야, 독일을 히틀러를 잡을 때도 미국 너들은 말이요 함대가 와가지고 비행기로만 펑펑 쏘고 해병대만 오고 실제로 총 가지고 싸우는 지상군대는 전부 우리 보고 시켜먹고 그래서 러시아 군대가 2차 세계대전 때 제일 많이 죽었어요. 러시아 군대가 제일 많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이가 루스벨트한테 미국 대통령한테 안 말려들라고 자꾸 머뭇거려요. 뭐 전화를 하면 감기가 걸려서 못 받는다 그러고. 왜냐? 일본 군대를 잡을 때는 소련 군들이 피를 흘리지 않겠다 이거예요. 미국이 잡아놓으면 그때 자기들이 참여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루스벨트 대통령이 스탈린한테 자꾸만 일본군을 우리 같이 잡자 하는데 이 스탈린이가 자꾸 뒤를 빼니까 드디어 원자폭탄 계획을 설명을 해요. 미국이. 스탈린, 일본은 끝났어. 세계에서 한 번도 안 써먹은 인류 최초의 핵무기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때릴 거야. 그러면 일본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그러니까 그때의 스탈린이가 하하,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 때려서 일본이 딱 점령되면 그때 후에 전쟁 끝난 뒤에 일본과 한국을 차지하는 전후의 주장을 소련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소련 군대가 미치도록 한국으로 들어와요. 세상 역사책에 없는 말을 하나 할게. 평양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 터지기 전에 7월 13일 날 8월 15일 날 해방됐잖아. 8월 6일 날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 터졌잖아. 7월 13일 날 러시아 군대가 평양을 먼저 점령을 해요. 점령해진 상태에서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이 터진 거야. 왜? 소련이 전쟁이 끝난 뒤에 한국을 기득권을 주장하려고. 무엇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요걸 꼭 외우고 있어야 돼. 야, 아니야. 학교 선생님이 가르친 거는 아니야. 학교 선생님 정교조는 다 빨갱이야. 그 거짓말로 가르치는 거야. 엄마 말이 맞는 거야. 그리고 이런 거 날짜를 외우고 있어요. 엄마가 실력 있는 줄 생각나지. 예? 7월 13일 날 소련 군대가 먼저 평양에 들어왔어. 그리고 8월 6일 날
미국이 원자탄을 때렸어. 원자탄 때리기 전에 평양은 이미 소련한테 들어간 상태에서 터진 거야.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이렇게 말해야 좀 고급스러워. 아멘. 근데 다음에 만날 때는 모든 원고를 내가 다 줄 테니까, 모든 글로 된 걸 내가 다 줄 테니까, 안 그러면 이 빨갱이를 이길 수가 없어요. 빨갱이들이요, 역사를 전부 다 비틀어놨어요. 비틀어놨어. 전부 다 비틀어놨어. 그래가지고 터지니까 소련이 어떻게 주장하냐, 이렇게 주장해요. 미국한테, 미국,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은 니들이 때렸지만 우리 군대는 이미 평양에 들어와 있으니 한국은 우리에게 맡겨라. 한국은 뭐요? 누가? 우리에게 맡겨라.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미국이, 잘 들어봐요. 그때 미국이 오케이 그랬으면 우리나라는요, 부산까지 지금 수령님을 모시고 오손도손 살아야 돼. 미국이 그때 그냥 묵시적으로 오케이 그랬으면 우리나라는 전부 다 공산주의 다 돼버렸어. 그러면 하청년, 정교조, 빨갱이, 민주노동당, 내가 니들에게 묻는 말이 있어. 그때 미국이 그러면 개입 안 하고 오케이 알았어 이렇게 했어야 되냐? 대답해. 했어야 되냐고. 근데 미국이 거기서 딱 반기를 들면 안 돼 그래요. 안 돼. 따라서 안 돼. 니들만 한국을 점령할 수 없어. 아멘. 우리도 참여해야 돼. 그럼 미국이 우리도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잘한 거요, 못한 거요? 잘한 거요, 못한 거요? 그런데요, 이 빨갱이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 터지고 일본군이 다 물러갔을 때 미군이 한국을 점령하기 위하여 먼저 들어와가지고 미군 막으려고 소련군이 나중에 와서 나라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거짓말해요. 아니고 미군이 먼저 들어온 게 아니라 7월 13일 날 소련군이 한국에 먼저 들어온 거야. 이것을 기억할지어다. 이래야 좌파 애들하고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 오늘은 내가 자세하게 말하는 거야. 아멘이요? 다시 말할게. 미군이 먼저 왔어? 소련군이 먼저 왔어?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확실히. 아멘. 소련군이 먼저 평양을 왔단 말이요. 아멘이요? 그래서 미군이 한국에 왔어. 오니까 소련군들이 오지 말라 그래.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한국은 독립국가 세워줄 테니까 우리한테 맡기라 그래. 미국이 안 된다 그래. 왜 안 된다 그러냐? 한국 안에는 일본군이 36만이 있었어. 일본의 전쟁은 본토에서 항복을 했지, 일본군 야전 바깥에 나와 있는 일본 군인들은요, 항복한 게 아니요, 시퍼렇게 살았어. 그때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 터진 뒤에 미국이 자, 다음은 동경이다. 동경을 때린다 그럴 때 떨리는 음성으로 일본 천황이 나는 신이 아니다. 오늘부터 나는 항복한다. 동경을 핵무기 때린다고 하니까 항복을 했거든. 그런데 일본군 장교들, 사령관들은, 바깥에 있는 사령관들은 일본 천황에 대해서 원망한 거야. 뭐? 아직도 동경은 핵무기 맞아도 우리 실제 군대는, 일본군은 바깥에 나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미국하고 싸울 수 있는데 왜 병신체로 항복하냐고, 이렇게 일본 군대들이 싱싱하게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도 일본 본토에서 항복을 하니까 미군 군대가 들어와서 일본 군대 36만 명이 총을 가지고 있어. 총을. 이 총을 가지고 일본으로 철수를 할 때는요, 해코지를 하고 간단 말이에요. 총 가지고 다 유부녀를 겁탈하고 우리나라 문화재를 다 뺏어가고, 그래서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시키기 위하여 미군이 한국에 들어온 거야. 잘 들어야 돼. 미군이 한국을 침략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아멘. 한국 땅을 미국이 식민지 시키려고 침공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한국의 일본 군대 무장 해제를 시켜주려고 들어왔다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와보니까 일본 군대가 총하고 무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복을 벗기고 총을 다 뺐고 민간인 옷을 갈아입어서 부산항을 통해서 일본군을 다 내어 쫓고 난 뒤에, 쫓으니까 그때 박헌영이라는 놈이 시청 앞에서, 이제 오늘까지도 시청 앞이에요. 그 시청 앞은 지금까지도 그 사상의 싸움의 장소야.
시청 앞에서 빨간 띠를 탁 메고 박은영이가 빨갱이들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미군은 물러가라. 미군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니까 하지 장군이 당황해가지고, 야, 우리가 와서 일본군을 다 쫓아주고 무장 해제를 시켜주고 했는데 우리 보고 자꾸 나가라 그러냐? 필요 없어. 우리끼리 살 거야. 나가라. 나가라 하니까 하지가 당황해서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향하여 여론조사를 해. 앙케이트 조사를 해. 첫째, 어떤 나라를 세워줄 것인가? 첫째, 공산주의. 둘째, 사회주의. 세 번째, 무슨 주의냐면 자유민주주의.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을 향하여 전부 다 한번 하지가 조사를 했어.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세워달라고 하는 대답이 전체 국민의 84%예요. 그래서 하지가, 아하, 대한민국은 틀렸다. 도와줄 가치가 없는 나라다. 그래서 하지가 1949년 6월 30일 날 드디어 하지가 결정을 내려. 가자. 이 백성들은 도와줄 가치가 없는 나라다. 도와줘도 이 백성들은 안 된다. 그래서 하지가 미군이 드디어 한국을 무장해제했던 그 첫 번째 목적을 달성하고 한국의 침략군으로 왔다는 오해를 안 받기 위하여 미국이 한국을 떠나게 돼요. 떠나면서 에치슨 국무장관이 에치슨 라인을 선포해. 우리는 한국에 관심이 없다. 다사 없다. 잘 들어야 돼. 이건 모르면 여러분 자식들 못 이겨. 우리는 한국에 관심 없다 하고 에치슨이가 우리는 공산주의를 막는 선을 일본 홋카이도로부터 대만과 필리핀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고 미군이 떠났어요. 1949년 6월 30일 날. 그때 이승만까지 데려가려고 그랬어. 이승만한테 그래서 가자. 봐, 너희 백성들은 틀렸어. 84%가 공산주의를 세워달라 그래. 너 미국 가자. 너는 브리트 대학의 박사여. 거기 가서 너는 교수에 먹고도 밥 먹고 살아. 가자.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막 울면서 욕을 파가지고 가려면 너 온다가 이 개새끼야. 나는 한국에서 죽을 거야 하고 이승만이가 난리나. 그 하지가 그래 네 혼자 울면서 살아. 나중에 후회하지 마. 우리끼리 간다 하고 미군이 쫙 빠져나간 뒤에, 미군이 간 뒤에 바로 1년 후에 일어난 것이 뭐예요? 6.25요. 6.25라고. 뭐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돌아가요. 이런 상태에서 6.25가 일어났기 때문에 트루먼 대통령이 6.25 전쟁 났다는 보고를 받고 섭섭했던 거야. 뭐냐? 그거 봐. 그럼 북한군이 쳐내려올 줄 몰라서 우리 보고 나가라 그랬냐? 그러니까 I don't care. 나는 너희들에게 간섭할 필요 없어. 신경 꺼. 그 왜 트루먼이 신경 꺼 하고 속상해한지 알겠지?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아이고 또 뭐 하고 있어. 또 왜 그랬어? 왜 그랬어? 한국을 도와주려고 미군이 왔더니 빨갱이 박은영 부대가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나가다 섭섭하게 나갔어. 아이고 그래 알았어. 우리는 가게. 왜? 그때 미국이 솔직히 이 한국에 있기 싫었어요. 미군이. 왜? 왜냐하면 그때 상황을 이해해야 돼. 그때는 미국의 루스벨트와 소련의 스탈린이 둘이 친구요. 친구. 뭐라고요? 왜 친구냐? 독일을 잡는 이 히틀러를 잡을 때 둘이서 서로 합력해서 연합군으로 참여한 거야. 히틀러를 잡을 때는 스탈린하고 미국의 대통령 루스벨트가 친구요. 그것이 전쟁 끝난 지가 한 달밖에 안 된 거야. 한 달. 몇 달? 한 달 전에 친구가 갑자기 적이 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미국이 소련하고 안 부딪히려고, 친구 관계가 깨질까봐. 그 다음에 스탈린한테 루스벨트가 속았어. 자꾸, 루스벨트는 착해요. 기독교인이고. 이 스탈린은 완전히 막이요. 이게 스탈린한테 넘어가요. 자꾸 생각이. 넘어가니까 루스벨트가 자꾸 말려 들어가. 그래서 미군이 한국을 떠나게 돼요. 친구하고 안 부딪히려고 소련한테 양보하고 떠나게 돼. 그런데 거기다가 한국 사람들이 불을 질렀어. 우리는 공산주의가 좋다고. 그러니까 미국이 에이 잘됐다. 한국은 넘겨줘버려. 그래 우린 간다 하고 6.25가 일어났기 때문에 6.25에 대한 보고를 받은
트루만 대통령이 섭섭해가지고 신경 꺼, 더 이상 한국에 관심 없어. 그걸로 대한민국은 끝난 거예요. 그걸로 대한민국은 완전히 공산화된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걸로 끝났으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수령님을 모시고 오손도손 잘 살아야 돼. 그때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시려고. 내가 건국사, 대한민국 건국사를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대한민국은 역사에서 없어질 뻔했던 기회가 10번도 넘어 10번. 대한민국은 역사에서 없어지는 나라요. 10번도 넘는 기 때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셨어요. 어떻게 살려주셨냐?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 참 기가 막히지. 그걸로 끝나는 건데 신경 꺼. 미국 대통령이 신경 꺼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났냐? 하나님의 사람 빌리그레함이 나타났어. 그때 빌리그레함이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냐? 28살 막 떠오르는 주의 종인데 텔레비가 없어. 그때 라디오를 통하여 설교를 하는데 한국으로 말하면 요즘 장경동 목사하고 똑같은 사람, 전 국민의 부흥사요. 이 빌리그레함의 동상을 하나 세워줘야 돼. 대한민국은 빌리그레함 동상을, 인천에 있는 메가더 동상 옆에다가 빌리그레함 동상을 세워줘야 돼. 이거 세상 역사에는 없는 책이요. 빌리그레함 전기에 나오는 말이야. 빌리그레함이 그때 트루만 대통령한테 협박조의 전통문을 보내요. 뭐라고? 1번 대통령 각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라. God bless you. 두 번째 본론이요. 빨리 미군을 한국에다 다시 재투입하십시오. 그 다음 말을 들어봐. 한국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50만이 있습니다. 미군이 가지 아니하면 50만의 기독교인들이 처형을 당하므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빨리 미군을 재투입하라. 세 번째,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요. 이 말을 들은 트루만 대통령이 빌리그레함의 협박을 듣고 유엔 총회 소집을 지시했어. 세상 역사에서 없는 얘기예요. 빌리그레함 책에 나오는 말이야. 그러면 나갔던 미군이 다시 한국 전쟁에 들어오는 이유도 누구 때문에 왔냐? 교회 때문에 온 거예요. 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은 교회가 세운 나라요.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 몰라? 이 자식들이 모르니까 말이야 교회를 비판하고 난리요. 이런 모든 역사를 사실대로 알면 세상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를 향하여 절부터 먼저 해야 돼. 감사하옵나이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역사 강의하는 거, 역사 포럼을 CTS하고 CBS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에 내 이거 좀 하겠다 했더니 이 새끼들이 지금 안 틀어줘. 이걸 전 국민에게 다 가르쳐야 돼. 아멘. CTS, CBS에서 내 강의하는 거 다 이거 텔레비에서 강의하도록 여러분이 서명운동 해주세요. 그래야 세상 사람이 다 알아야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미군이 다시 한국에 다시 들어오게 됐어요. 미군이. 믿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교회 때문에 산 거예요. 교회 때문에.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박수로. 그래서 9시 44분에 개성이 먹히고 김일성이하고 박헌희하고 둘이 싸움이 붙었어. 김일성이가 이렇게 말해요. 박 선배님, 38선에 총 몇 발만 쏘면 제주도부터 다 인민공화국 만세! 하고 나온다는데 벌써 새벽이다 하고 날이 새어가지고 9시가 됐는데 개성에 있는 시민들이 만세 소리를 안 부릅니다. 그러니까 박헌희가 쩔쩔매면서 당황을 해. 내 만세 부르라고 시켰는데, 내가 78%의 남노당 조직한테 시켰는데, 그러지 말고 문산까지만 가봅시다. 그래가지고 김일성이가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문산을 공개가 8시에 문산을 먹었어. 먹고 난 뒤에 문산에서 만세 소리가 또 안 들려. 그때에 김일성이가 당황하는 거야. 이상하다. 선배님, 78%가 남노당이 만세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는데 왜 만세 소리가 안 들려요?
박헌영이가 얼굴이 새파라지면서 당황하면서 내가 하라고 시켰는데 그러지 말고 저 서울까지만 가보자고. 내가 서울에 사람을 보내놨으니까. 3일 만에 T-34 전차가 불광동을 통하여 서울에 딱 들어오는데 서울 시내에서 초등학생 몇 명이 나와서 길거리에서 인민공화국 만세 이런 거는 있어도 전체 서울 시민이 다 환영잔치가 없는 거예요. 김일성이한테 하냐. 그때 김일성이가 박헌영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해. 속았다. 78% 투표용지 이거 가짜다. 그래서 정동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에서 첫날 저녁을 먹으면서 김일성이가 10살 많은 선배 박헌영의 머리에다 권총을 딱 대놓고 야, 이 개새끼야. 너 거짓말했지. 너 한국에서 78% 투표용지 그거 가짜로 그거 조작해왔지. 가짜로 만들었지. 아니야. 진짜야. 그런데 왜 만세 소리를 왜 안 해? 글쎄, 내가 만세 부르라고 시켰는데. 그러면 만세가 나와야지. 78%가 네가 한국에서 조직했다며. 그럼 왜 만세 소리가 안 들렸는가? 이번에 또 박수 칠 준비를 해야 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실라. 아니, 지금 말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시려고 어떤 일이 생겼냐? 박헌영이가 북한에 간 뒤에 북한에서 자기의 남노당 조직인 78% 빨치산한테 명령을 내릴 때 한글로 하는 게 아니고 암호 문자를 써서 상형 문자로 암호로 내려. 근데 중간에서 암호를 해독해서 밑으로 내리는 암호 해독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향을 해버렸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시려고. 그래서 그 암호 해독병이 전부 거짓말로 번역을 했어. 뭐라고? 아무 일이 없으니 조용히 있으라. 그래서 인민군이 지리산까지 왔는데도 지리산 안에 숨은 빨갱이들이 전쟁 난지를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그리고 박헌영이가 거기서 이래요. 전쟁은 여기까지. 만세 소리는 안 들려도 전쟁은 더 이상 하면 안 돼. 한강을 건너면 안 돼. 왜? 한강을 건너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한강을 건너버리면 나 같은 미군이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 같은 미군이 다시 들어오면 우리가 부산까지 다 먹었다가도 평양까지 쫓겨가야 된다. 그럼 박헌영의 주장은 이거예요. 더 이상 전쟁은 한강을 건너면 안 된다. 그때 서울은 한강 건너는 도시가 아니에요. 한강 그 안에 한강 강북만 서울이지 한강 이쪽에 영등포 그건 서울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서울만 뺏었으니까 됐다 이거예요. 그걸 뺏어놓고 어떻게 해야 되냐? 평양에 있는 우리의 국회의원을 불러내리고. 이 박헌영이 머리가 비상한 거예요. 그때 박헌영이가 시킨 대로 했으면요 대한민국은 또 없어졌어요. 평양에 있는 국회의원을 불러내리고 서울에 있는 남조선 국회의원 구들장 밑에 숨어 있는 다 국회의원을 찾아내가지고 평양의 국회의원과 한국의 국회의원을 둘이 만나게 해서 국가연합선언을 시키면, 이게 박헌영 주장이야. 시키면 이것은 평양과 서울의 국회의원들끼리 이제부터는 한나라다 선포를 해버리면 외국 군대가 들어올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됐어? 이해됐어? 이게 박헌영의 주장이에요. 야, 박헌영 머리가 비상한 거야. 만약에 박헌영이가 그렇게 했으면 미군이 못 들어와요. 왜? 남한하고 북한하고 국회의원들끼리 국가연합선언을 해버리면 거기서 바로 연방제 통일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등장을 해. 그러니까 연방제, 낮은 연방제 통일, 6.15 공동선언 김대중이가 평양 가서 한 거 있죠. 그 연방제 통일이 김대중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그때 박헌영이가 처음 만든 제도야. 그게 박헌영의 제안이야. 이해가 됐어?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됐으면 고개 끄덕끄덕 해봐. 해봐. 김대중이가 평양 가서 한 그 6.15 공동선언이 그게 박헌영 거구나. 해봐. 그걸 써먹었구나. 다시 해봐. 그놈이구나. 그래. 김대중 너의 그 사상이 어디서부터 나왔어?
내가 여러분 경상도 대구니까 여기 와서 이런 소리 하는 것 같지, 전라도 가서도 똑같이 해. 더해. 당신들의 우상 김대중이가 내 이렇게 말해. 전라도 가서도. 이건 박수 치구나. 자, 박수 칠 거 없어. 요즘 빨갱이들 대장은 전부 경상도요. 요즘은요, 전라도는 빨갱이 없어요. 봐요. 전부 빨갱이 경상도 봐요. 박원순 경상도, 유시민 경상도, 노무현 경상도, 문재인 경상도. 지금은 전부 경상도 세상이에요. 전라도는 빨갱이 없어졌어요. 그러니 경상도 이게 철천지 지금 큰 문수로 등장했어요. 무서운 일이더라고요. 여기서 바로 연방대통령이 그때 김일성이가 일주일을 고민했어요. 선배 말을 들을까, 박은영 말을 들을까, 자기의 부하 강파 말을 들을까, 어느 것이 좋을까. 김일성이가 서울에 7일 동안을 결정을 못해가지고 전쟁을 못하고 7일 동안 서울에서 머물러 있어요. 김일성이가. 왜? 박헌영 말을 들어보면 박헌영 말 맞는 것 같아. 근데 박헌영 말이 맞는 거야. 박헌영 말대로 했으면 평양의 국회의원, 서울의 국회의원 찾아가서 국가연합선언을 시키고 나머지 밑에 제주도부터 부산, 대구, 광주 이쪽은 남노당의 조직을 통해서 무력 봉기를 일으키면, 그러면 한국은 이승만을 미국으로 쫓아버리고 남북한 통일할 수 있다. 그런데 김일성이가 죽을 짓을 선택한 거예요. 최후 선택을 어떻게 했냐? 한강을 건너 이렇게 부하들에게 명령을 해서 한강을 건넜기 때문에 바로 미군이 투입돼가지고 결국은 낙동강까지 갔다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갔어.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의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인 이승만 장로님은 그 후에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웠냐? 3가지 원리로 세웠다. 첫째, 전 국민을 향하여 전국을 다니며 눈물의 강연을 해요. 눈물의 포럼을 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절대로 빨갱이는 안 돼. 따라서 안 돼. 나는 프리스턴 대학의 박사야. 이승만의 학력이 얼마나 좋은지 프리스턴 대학에서 박사요,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를 땄어. 그리고 조지타운 대학에서 학사를 땄어. 전부 다 아이비리그요. 지나가는 말로 재밌는 말이 있어요. 나중에 6.25 전쟁 한참 진행될 때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졌어. 대통령 후보마다 다 공약을 뭐라고 하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즉시 한국 전쟁을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젊은이들이 하루에 수천 명씩 죽어가는데 한국 전쟁은 바로 끝내겠습니다. 이게 대통령 선거에 야당, 여당, 미국의 모든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이 그걸 공약으로 거니까 대통령 후보의 참모들이 한국에 와서 자기가 대통령 당선되려고 이승만을 설득해. 자, 보세요. 우리가 낙동강까지 갔다가 인민군이 다시 쫓겨서 우리가 압록강까지 갔다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우리가 쫓겨나서 서울을 한 번 잃었다가 올라갔다가 또 한 번 뺏긴 적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서울을 뺏기고 평택까지 내려왔어. 여기서 전쟁을 끝내라는 거예요, 미국이. 거기서 만약에 이승만이가요, 미국 말을 듣고 호락호락 끝냈으면 지금요, 대전 북쪽은 전부 북한 땅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가요, 미국을 향하여 목숨 걸어 싸우는 거야. 안 돼! 차라리 나를 죽여. 그래서 미국 놈도 나쁜 놈이요. 이승만이가 미국 말을 안 듣니까 이승만을 암살하려고 그랬어. 지금 공개되는 외교 문서에 보면 이승만을 암살하려고 했어. 누가 이승만을 미국의 앞잡이라 그러냐? 그런 거짓말을 어디서 하냐, 이 빨갱이들아, 이 자식들아. 이승만은 나라를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 안 된다고 버텨.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의 협상 대표단들이 와서 여기서 끝내자, 여기서 끝내자. 자꾸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기죽이려고 이렇게 했대요. 이승만의 학력이 하버드에서 석사 땄지, 프리턴에서 석사 땄지, 조지타운 대학에서 학사를 땄지. 그 학력을 가지고 협상단한테 기죽이려고 이렇게 한대. 자네는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그럼 미국 협상단들이
후진대 나왔습니다. 너 내 말 잘 들어. 너희 대통령은 돌대가리야. 미국 대통령을 욕하는 거야. 야, 이승만 대단한 거예요. 너희 대통령은 돌대가리야. 한국을 북한으로 넘겨주면 제일로 후회할 나라는 미국이야. 두고 봐.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하고 호통을 쳐요. 이승만은요, 천국을 다니며, 여러분, 나는 프리스턴 대학의 박사입니다. 여러분은 공산주의가 뭔지를 몰라. 나는 프리스턴 대학에서 박사를 딸 때 박사학위의 논문이 뭐라고 있냐?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면 어떤 정치 체제를 가져야 하는가? 이것이 나의 박사학위 논문이야. 이게 국방대학, 수색에 있는 국방대학에 보관되어 있어요. 이승만의 논문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빨갱이가 뭔지를 몰라. 나는 이것만 연구한 사람이야. 절대로 빨갱이는 안 돼. 감사합니다. 안 돼. 다시요. 안 돼. 그리고 눈물의 강연을 내요. 전라도 정읍에 가서 한 연설은 아브라함 링컨의 민주주의 연설과 격이 같은 연설을 해버렸어. 저 강원도 정선에 가서 연설하는데 눈물의 연설을 내요. 심지어 시골 같은 동네에 가서 이승만이 연설하는데 우리나라 그때 글을 못 쓰는 문맹률이 70%예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글을 못 읽는 사람이 70%예요. 그러니까 화려한 이승만의 박사의 그 연설이 무식한 국민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을 때는 감성에다가 불을 질러. 어느 마을의 정자나무 밑에, 느타리 밑에 가서 딱 이승만에 가서 앉아서 울어요. 연설도 안 하고. 울어요. 울면 할아버지가 지나가다가, 박사 양반, 울지 말고 말 좀 해봐. 그러면 이승만 대답도 안 하고 울어. 나라가 망했어. 대한민국이 망했어. 울면. 아니, 왜 망했는지 말 좀 해봐. 가설 쓰고 노인들이. 그러면 그게 우는 게 재미있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한 30명 모여. 모이면 이승만이야. 그때 한 30명 모일 때 일어나서 이렇게 말해, 울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빨갱이는 안 돼. 그리고 마을을 떠나요. 그때 이 무식한 글도 못 읽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감성에다 호소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성에 강해. 그게 뭐냐면, 박사가 우는 걸 보니까 안 되는 거는 안 되는가 봐. 내가 지금 전국에 다니며 이승만이가 했던 그 포럼을 지금 내가 하고 다녀요. 다른 사람들 안 돼. 빨갱이는 안 돼. 공산주의는 안 돼. 제가 전국을 다니며 이 포럼을 하고 다니는데, 이승만의 이 눈물의 포럼이 대한민국을 살린 거예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승만의 강연을 듣고 전향하기 시작했어. 따라서 합니다. 전향하라. 다시요. 전향하라. 저도 지금 전국에 다니면서요, 이걸 국민들에게 깨우치려고 특별히 20, 30대 젊은 애들이 정교조 교육을 받아가지고 도대체 나라가 뭔지 역사가 뭔지를 몰라. 세상의 역사는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원리로 역사가 진행된다 해서, 정반합이요. 어떤 세력이 하나 있으면 이거에 반대 세력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반대 세력하고 이 세력하고 싸우다 보면 중간 세력이 나타나. 정반합, 정반합, 이래서 역사가 진행된다. 이게 세상 역사가들의 말이야. 근데 성경적 역사가는 사사기에 쓰여 있는데 정반합이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가는 이렇게 흘러가요. 사이클이. 한 시대가 번성하면, 번성하면 혹 다음에는 부패예요. 부패. 번성하면 부패하게 돼 있어. 그 대한민국이 번성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죄 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범죄 가운데 빠져드는 거예요. 막 러브 호텔 광노현 이 새끼가 서울시 교육감이요, 임신 자유권. 하이코. 중고등학교 여자애들한테 임신 자유권. 야, 이 개새끼야. 그것이 교육감이냐 이놈아. 이 빨갱이 같은 놈아. 어? 임신 자유권? 그리고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 가르칠 수 없다. 야! 따라해봐. 야! 안 가르치게 해봐. 야!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여기 개성고등학교, SM 이런 학교 지을 때는요, 우리나라는 학교 제도도 없어서, 학교 제도도.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교육해 놓으니까 지금 와서 뭐라고? 미션 스쿨에서 성경을 못 가르친다? 야, 이 나쁜 놈아. 내 너희들 가만히 안 둬.
그래서 내 전국에 지금 1000만 명을 조직하고 다니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처럼 1000만 명의 조직은 일어나라. 일어나면 마귀도 굴복해, 빨갱이도 굴복해. 믿습니까? 옆 사람 손잡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한번 해보자 말이야. 해보자. 할렐루야. 번성하면 그 다음에는 꼭 부패해요. 부패한 백성은 하나님이 꼭 징계의 모드로 꼭 블레셋, 미디안 꼭 징계 속으로 집어넣어. 징계 속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뭐 하냐? 사사기에 보면 이에 여호와께 뭐 하며? 부르짖음에. 이 사사기의 공식이요. 이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부르짖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줘. 사사. 누구를 보내줘요? 지도자를 세워. 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번성으로 끌고 올라가. 이게 성경이 돌아가는 사이클이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뭐냐? 한번 더서 번성하면 부패하고 여기까지는 필수요. 꼭 이렇게 가요. 가는데 부패한 백성을 하나님이 징계의 모드로 집어넣으려고 할 때 그때 백성들이 얻어 터지기 전에 먼저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럴 때는 이 환란의 모두가 건너뛰고 바로 회복이 돼. 근대 역사는 누가 그렇게 돼? 영국이 그랬어요. 영국이 구라파가 피의 혁명으로 물들 때 영국은 요한네스를 통하여 회개했기 때문에 영국은 산업혁명을 통하여 무혈혁명으로 지나갔어. 영국은 피 흘림이 없는 혁명이 가는데 대한민국이 5천만 년 동안에 1년에 한 번씩 7,300번의 침공을 당했어. 대한민국은 당했는데 이 나라는 웃기는 나라요. 망한 뒤에 그때 독립운동을 해요. 대한민국은 이번에는 다른 나라는요, 나라가 망하면요 그때는 독립운동 안 해요. 필리핀 같은 데는요 일본 눈이 딱 점령하면요 아멘 하고 가만히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꼭 망한 뒤에 그때 막 독립운동 해요.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역사 사이클이 한 번 건너뛰어서 망하기 전에 회개해야 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망하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 내가 애국운동을 하고 다니니까 내가 목사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소리 안 해도 전도가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나 이 시간 없어 큰일 났네 이거 봐요. 왜 애국운동 이꼴 전도가 되느냐?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성향이 85%가 우파예요. 우파. 몇 프로? 그래 빨갱이가 많은 것 같아도 빨갱이 안 많아. 빨갱이는 15%밖에 안 돼. 15%가 빨갱이요. 그런데 빨갱이들은 15%밖에 안 된다. 하도 극렬하게 움직이니까 온 세상이 빨갱이 같아.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85%는 우파야. 그 85%의 우파가 15%의 빨갱이들 때문에 깊은 근심에 들어가 있어. 지금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아이고 큰일 났다. 이 나라가 이단다. 이럴 때 교회가 앞장서서 이번에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살리면 우리나라 교회가 제일 부흥될 때 언제 됐냐? 3.1 독립운동 일으킬 때 한국교회가 제일 부흥됐어.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청 앞에 아까 우리 집회하는 거 보였죠? 그거 보여주면 내가 시청 앞에 할 때 세상 시민단체가 다 하는데 불교 대표도 연설하러 나오라고 불러요. 일부러. 그러면 여러분 대구에 출신 박희도 장군이라고 참모총장 박희도가 불교 평신도협회 회장이요. 박희도 장군 딱 연설시키면 이래요. 할렐루야! 이래요. 분위기에 눌려가지고 불교 평신도 회장이 할렐루야! 자동으로 전도야. 자동으로 전도. 마른 뼈들이여 일어나라. 대구여 일어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예수 한국 만들어보자. 아멘이요? 할렐루야! 자 이제 시간이 없어. 진짜 빨리 봐요. 아이고 할 말은 많은데 봐요. 이승만은 첫째는 뭐냐면 전향하라. 따라서 전향하라. 두 번째 이승만은 이렇게 강연을 했어. 내 말이 그렇게 이해가 안 돼? 정강훈 목사 말이 그렇게 이해가 안 돼? 안 되는 사람은 당신들이 좋아하는 빨갱이 나라가 이루어진 곳이 있다. 어디냐? 북한이라 이거예요. 그걸로 가라요. 가라. 따라서 가라. 이승만은 북한으로 가도록 문을 열어줬어. 열차까지 다 태워주고
자기 재산도 다 팔아가지고 가도록 안내해줬어. 그때 간 사람이 9만 명이에요. 북한으로 넘어간 사람이 9만 명이에요. 이승만은 가도록 열어줬다고. 아멘이요? 서울대학 교수가 절반이 넘어갔어요, 그때. 그렇게 머리가 좋은 대학 교수도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어떤 대학 교수는 말이야, 자기가 먼저 가면서 자기 마누라한테 그랬어. 내가 가서 먼저 알아가서 보고 북한이 더 좋으면 편지할 테니까 당신도 편지 받고 빨리 와. 그리고 먼저 남편이 갔는데 그 편지가 지금까지 안 온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셋째, 우리의 대통령 이승만은 이 나라를 세 가지 원리로, 첫째 따라서 전향하라, 둘째 따라서 가라. 어디로 가라? 북한으로 가라. 세 번째는 뭐냐? 전향하라 근데도 안 하고 북한으로 가라 근데도 안 가고 한국에서 자꾸 숨어서 빨갱이 운동하는 사람은, 이승만은 교회 장로님이고 온유하고 성격이 부드럽고 얼굴도 온유하게 생겼고 말도 느릿느릿해. 그런데 이승만은 속은요 단호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뭐하냐? 얄짤 없어. 기회를 줬는데도 자꾸 빨갱이 운동하니까. 세 번째는 뭐하냐? 처단하는 거예요. 처단. 뭐 한다고요? 오늘날의 한국에 이런 지도자가 없어서 대한민국이 지금 혼돈 가운데 빠졌어. 청와대에 계신 저 양반 똑같은 성도 이씨 똑같고 똑같이 둘 다 장로인데 어찌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530만 표를 더 찍어줬는데도 버벅하면서 나는 중도요 하고 나라를 빨갱이한테 다 팔아먹어버렸어. 이승만 대통령은 단호합니다. 얄짤없습니다. 처단이요, 처단. 다섯 번 처단. 그때 이승만의 처단이 무서워서 지리산으로 숨어서 들어간 사람을 속칭 빨치산이라 그래요. 빨치산. 뭐라고? 자, 마지막 결론이요. 나는 오늘 이 말 한마디를 하려고 2시간 가까이 불을 뿜었어요. 그때 지리산에 숨어 들어간 빨치산 있지. 이승만의 처단이 무서워. 그 빨치산이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육신적 DNA를 가진 친자식, 친손주, 그들이 우리나라에 현재 정치인의 천명이요. 어느 당이라고 할 것 없어. 우리나라는 그들의 자식들이 한국을 먹어버렸어. 전부 그들의 조상이 지리산에 숨어 들어가는 빨치산이야. 그들의 자식이 한국을 먹어버렸어. 그날 저녁에 지리산 꼭대기에서 비상회의가 열렸어. 어떻게? 전라도 구례에서 올라온 빨갱이 대장과 경상도 거창에서 올라간 빨갱이 대장들끼리 회의를 열었어. 뭐라고? 백선엽 백엽 장군이 빨갱이 소탄 작전을 해서 산속으로 침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여기서 장렬하게 인민공화국 만세 하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죽어서는 다음 일을 못하니까 가짜로 항복하고 전향한다 하고 내려가서 다음에 세상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 하고 투표를 했어. 빨갱이 대장들끼리 투표했는데 어느 쪽이 당선됐냐? 죽어서 없어져서는 다음 세상을 위해서 일을 못하니까 우리 가짜로 항복하고 내려가자. 가짜로 항복하고 내려와서 그 다음 날부터 자기들끼리 눈과 눈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웃에 살면서 그 빨치산 내려오는 그 빨갱이들이 눈과 눈으로 소소히 하면서 죽기 살기 자식을 공부시켰어. 오늘의 세상을 만들려고. 그래서 그들의 자식 중에 판사가 11%예요. 대한민국 다 먹었어. 그래서 전라북도의 남원이라는 곳에 중학교 도덕선생이 수업 시간에 애들을 데리고 산에 데려가서 빨치산 위령제를 정했어. 그 중에 집사님이 선생님을 고발했어. 왜 내 아들을 빨치산한테 절시키냐고 고발했더니 판사가 그 사람을 무죄라고 석방을 해버렸어. 대한민국 사법부 전부 빨갱이한테 다 넘어가 버렸어. 대책이 없어. 어제 그저께 여러분 신문 계속 보시지? 부장판사가 이명박 향하여 우리 대통령 이명박은 FTA를 통하여 미국의 친미 사상이 뼛속까지 들어가 있다. 판사는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지 맘대로 떠들 인터넷.
오늘 언론 심판위원회에 지금 올라가 있어. 이야, 아까도 인터넷 보니까요, 그 판사가 잘못 없다고 막 네티즌들이 붙어가지고 난리야, 지금 난리. 대한민국은 지금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조용한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빨치산의 자식이 최고의 작품이 뭐냐? 전교조요, 전교조. 35만 명. 얘들은 매일 수업 시간에 가르쳐. 지금 우리나라는 정교조 대 한국교회의 싸움입니다. 내가 황장엽 선생님 돌아가시기 전에 5번 만났어. 황장엽 선생님이 나보고 그래. 목사님, 나는 북한도 살아보고 한국도 살아보고 다 살아봤는데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나마 한국에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대한민국 남한에 있는, 손뼉질 준비해봐, 한국교회입니다. 교회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한번 살려봅시다. 아멘. 그때도 박헌영을 따랐던 78%, 그리고 박헌영을 안 따랐던 22%가 누구냐? 요게 기독교인이에요. 요 22%를 데리고 이승만이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세운 거예요. 그 대한민국은 교회가 세운 나라예요. 대한민국을 세운 주체는요, 첫째, 종교는 기독교, 정치인은 이승만. 지역적으로는 어디 사람이 대한민국을 세웠냐? 여러분은 섭섭하지만요, 사실은 경상도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전라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세운 겁니다. 김성수 세력, 동아일보, 김성수 세력이 대한민국을 세운 거예요. 그 후에 호남 사람들이 김대중을 따라가다가 휴전선까지 따라가 버려요. 사실은 이 대한민국은 전라도 사람들이 세운 나라예요. 이렇게 이승만이 세운 이 대한민국이 지금 흔들리게 됐어. 지금 우리가 선교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하는 이 모든 교회 사업은 이승만이가 만들어놓은 틀 위에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승만이 없는 대한민국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한번 다시 대한민국을 살려봅시다. 박수. 하늘엔 저가 강물엔 눈이 저 마다